도선 참기는 발견하게 되면 바로 수확하거나 수납하지 말고 한양으로 직접 올려보낼 것을 전하니 전국으로 그와 같은 문서를 압수할 것을 명한다. 1469년 조선, 성종은 즉위한 후 곧바로 전국 관찰사에 명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이후 이 서적은 조선 왕조의 기록에 종종 등장하는데요. 내용은 모두 비슷하거나 같았습니다. 어떤 책 하나를 절대로 사처에 보관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었죠. 도선 참기는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조선의 왕들로 하여금 금소로까지 정해지게 되었던 걸까요? 도선 비기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책은 통일신라 말의 승려 도선이 지어놓은 예언서입니다. 도선은 옥룡기, 삼각산 명당기, 도선 비기 등의 저서를 남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은 고려사에 인용되어 일부 구절만 남아있을 뿐 실물은 전해져 내려오지 않고 있죠. 도선은 그 출생에 대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조차 굉장히 기이합니다. 도선의 어머니는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 낮잠을 자다가 꿈에서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 꿈의 노인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였죠. 성실한 마음에 감복하여 너에게 왔노라. 얼른 일어나 마을 우물가로 가라. 그곳에 푸른 빛의 오이가 있을지니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먹도록 하여라. 꿈에서 깬 도선의 어머니는 우물가로 가 신묘한 빛을 내는 오이 하나를 먹었고 이후 그녀는 혼자인 몸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가 바로 도선이었습니다. 그는 남들에게 없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산과 바다, 강의 흐름과 바람의 방향을 보고 명당을 짚는 것이었죠. 이는 고려에 유행하게 되는 풍수지리설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는 입적하고 도선이라는 호를 받자마자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며 길지를 보고 나라의 형세에 대해 예언했죠. 그가 남긴 설화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고려 왕조의 시작, 태조 왕건의 탄생을 예언한 일입니다. 도선은 송악에 머물던 중 강한 기운이 용수성치는 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곳으로 가보니 웬 남자가 집을 짓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죠. 남자의 이름은 왕융으로 도선은 길지를 가리키며 저기에 새로운 집을 지으면 틀림없이 왕이 될 인물이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벼랑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된 왕융은 제가 지금 슬하에 자식 하나 없어 대사의 이야기와 거리가 먼 듯 하오 하고 대답했죠. 그러나 도선은 웃으며 이곳 산수가 빼어난 곳이 많아 내가 시키는 대로 집을 지으면 반드시 득남하게 되는데 얘는 단순한 득남이 아니라 나아가 득구까지 하게 될 것이요.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이름을 건이라 지으십시오 하며 호련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왕융은 도선이 가리킨 곳에 집을 지었는데요. 10달 후 예언대로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건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죠. 도선 비기는 고려에서 대소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길잡이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도선은 고려가 세워지기 전 송악터를 쭉 둘러본 후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하나 하는데요. 도선이 말하기를 이곳이 앞으로 800년은 이 나라의 운수를 지탱하니 축하할 일이로다 하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동남쪽에 안개가 걷히며 삼각산이 모습을 드러내자 다시 전하길 저 봉우리가 마치 도둑놈의 깃발처럼 우뚝 서 있으니 400년이 지나면 나라의 큰 운수가 옮겨가겠구나 하고 혀를 찼다. 이후 도선은 고려의 흉을 막기 위해 개의 형상을 한 75개의 석상을 깎아 삼각산 봉우리를 향해 두었다고 전해져 내려옵니다. 나라를 지키는 75마리의 개 덕분이었을까요? 이후 고려는 당초 그가 예지했던 400년에서 약 74년을 더 이어가게 됩니다. 기묘한 것은 그 숫자가 도선이 깎아놓았다는 석상의 개수와 비슷했던 것이죠. 도선의 남다른 능력을 신임했던 왕건은 그가 예언해놓은 길한 자리를 자신의 묘자리로 점찍어 두기도 하였는데요. 왕건은 후대에 남기는 유훈인 훈요 10조에 도선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기도 했죠. 모든 사원은 도선의 풍수지리설에 따라 개창한 것이니 함부로 사원을 지어 지덕을 손상케 하지 말라. 도선 비기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고려 말기의 승려이자 정치가인 신도는 국민왕이 고려의 개혁 정치를 꿈꾸며 등용했던 사람인데요. 당시 파격적인 정책을 시행했기에 그를 개혁가라고 칭하는 사람과 그저 요승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나뉘었죠. 그중 고려 후기 무신인 정세훈 등이 신돈에 대해 비판하면서 도선 비기에 적혀있는 내용을 근거로 삼게 됩니다. 도선 비기에 적힌 승려도 속인도 아닌 자가 나라를 망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바로 지금의 신돈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후 고려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결국 1392년 멸망하고 맙니다.
이후 조선이 건국되며 정치 전반에 강한 힘을 행사했던 도선비기 역시 역사의 한켠으로 사라지는가 싶었는데요. 519년 동안 이어진 조선 왕조에도 도선이 남기고 간 도선비기는 계속해서 언급됩니다. 실제로 조선 왕조실록에 도선비기를 압수하거나 개인이 보관하지 못하도록 몰수하도록 명을 내린 기록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고려에서는 도선비기를 우호적으로 받아들여 왕들의 지침으로 활용하기까지 했으나 조선에서는 이를 경계한 것인데요. 왕조가 바뀌고 혼탁한 중에 도선비기와 같은 예언서가 수없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조선 후기 출처도 저자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또 다른 예언서 정감록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조선의 운명이 다하고 정씨가 새 도읍지를 세울 것이다. 연천봉 정상바위에는 방백마가 구혹 화생이라 적혀 있는데 이 글자를 풀이하면 408이 구기가 된다. 이는 482년에 나라가 옮겨진다는 뜻이다. 당시 혼란스러운 조정으로 인해 조선은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또다시 비기 등이 담긴 예언서가 유행하였죠. 민간에 떠도는 출처불명의 예언서를 신뢰하고 따를 정도로 조선의 민심은 흉흉하였고 백성들은 물론 관료들 또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염원하였습니다. 도선 한도 참기 등의 정감록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문서들을 개인이 갖지 말고 나라에 바치도록 명했다. 세조는 도선비기, 정감록과 비슷한 세간에 떠도는 예언서들을 모조리 거두어 드릴 것을 명합니다. 조선이 이토록 예언서를 두려워했던 이유는 태조 이성기의 건국에 18자 위왕설이 뒷받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고려시대 말에 도돌던 일종의 예언으로 18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된다는 것이었는데요. 18자를 합치면 2가 되니 결국 이씨 가문에서 왕이 나올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실제로 이성계가 고려 말 1388년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을 폐위시키고 정권을 장악한 후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하게 되며 이는 현실이 됩니다. 소문과 이야기의 범위를 넘어서 현실화된 커다란 예언 사례가 있었기에 조선의 왕들은 특히나 더 예언서를 경계하고 금기시한 것이죠. 도선비기와 정감록은 모두 원본이 남지 않은 예언서입니다. 이제는 사라진 역사의 기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데요. 1000년이 넘는 시간을 예언해 두었다고 알려져 있는 도선비기, 조선의 끝을 점쳐놓은 정감록, 과연 그들이 내다본 미래는 어디까지였을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